시험 끝나고 방금 했던 원자, 분자 요 파트를 시험 볼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145페이지고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근데 기본 입자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원자라고 그랬죠. 원자는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되겠고, 대부분의 원자는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지만 요 18쪽이겠죠. 18쪽 원소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독립된 상태로 혼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은요.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근데 원자가 되겠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고치시면 되니까 X.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요. 성질을 잃는다 그랬죠. O가 되겠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죠. O.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면 원자의 수가 달라도 다른 성질을 나타내겠죠. 다른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 그래서 1의 X, 2의 O, 3의 O, 4의 X. 자, 3번은요. 분자 모형이 주어져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가 1개, 그리고 이산화탄소 원자가 2개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메테인은요. 탄소가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가 되겠죠. CH4니까. 자, 과산화수소는요. H2O2라서요. H가 2개, 그러니까 산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2개, 수소 2개 되겠네요. 그죠? 산소 2개, 수소 2개. 자, 4번은요.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띠는데 이를 이온이라고 그랬죠.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상태가 이온이라고 그랬고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그죠?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 나트륨은요. 나트륨 양이온이요. Na+,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1번 독립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데요.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두 개죠. 네온, 아르곤. 그리고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데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수소 되겠네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아직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았지만요. 탄산수 나트륨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 되겠네요. 그다음 대표적인 게 이제 염화 나트륨이라서 소금이었죠. 자, 이제 146페이지 이온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온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져요. 이온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양이온, 음이온. 이제 중성 상태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뺏어오거나 보통 얻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전자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다른 원자들이 있을 때 뺏길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중성 상태였는데 이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게끔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음이온이 되게끔 정해져 있는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수소가 플러스가 됐다가 수소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산소가 2가 플러스가 됐거나 2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수소는 항상 양이온이고요. 산소는 항상 음이온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음이온을 보시면요. 제가 원자가 전자를 잃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 거고요. 중성 상태에서 마이너스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한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전하량만 따졌을 때는 플러스라는 거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를 얻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 이제 중성 상태인데 마이너스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음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있었는데 어떤 원자가 옆에 잡아당겨서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옆에서 얘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맞았는데 하나가 더 뺏겨 와가지고 뺏어 와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되겠죠. 제가 뭐 하나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한 개를 뺏길 수도 있고 두 개를 뺏길 수도 있어.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한 개 뺏긴 애들은 항상 한 개를 뺏기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항상 한 개를 뺏겨. 근데 뭐 마그네슘 같은 애들은 항상 두 개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고나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저절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원자가 다가왔을 때 잃거나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전하량으로 따지면은 아까 제가 여기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요, 플러스 전하량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은 상태.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 음전하를 띄겠죠. 그리고 보통 이거 이제 식을 표현할 때요, 이렇게 표현해요. 수소 원자가 이제 전자를 뺏기고 나서 양이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전자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밑에다가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빈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플로린이 CL이라고 할게요.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요, 얘가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을 표시할 때는요,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분자를 표현할 때 H2O라는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숫자는 보통 밑에다가 표현했잖아요, 아래쪽에. 그리고 전하는 오른쪽 위에다가 표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빈칸에다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온의 표시와 이름 돼 있는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제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기의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의 수와 이제 한 개를 잃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잃을 수도 있고 최대 세 개까지 잃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잃어서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리튬이다. 리튬은 항상 한 개를 잃거든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이제 전하를 나타내고 숫자가 없으면 1인 거고요. 한 개를 뺏거나 뭐 잃거나 얻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이제 이 두 개, 세 개다 그러면은 그 숫자만큼을 잃거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Li 플러스,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칼슘 플러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나트륨 플러스, 그래서 Li 플러스,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그 다음에 Ca 2가 플러스, 칼슘 2가 플러스,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3가는 알루미늄 3가 플러스. 보통 이제 읽을 때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슘 읽을 때 2가 뭐 양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이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음이온이 좀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음이온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소기의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수와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한다. 똑같고요. 그래서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표시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밑줄 하세요. 이름에다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화이온을 붙인다. 여기다가 밑줄.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 얘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읽고요. 얘만. 양이온은 그냥 이온이라고 붙이면 돼. 그렇지?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그죠? 그런데 음이온만 산소 이온이 아니고요, 산화 이온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뭐 플로린, 화이온,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 이런 식으로 화자를 붙인다. 음이온만. 아시겠죠? 그럼 황이다. 그러면은 화이온 되겠죠. 이렇게 화자를 꼭 붙인다. 음이온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요, Cl-는 염화이온, 그리고 S2가-는 황화이온, 이렇게 됐죠? 화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식으로 표현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전자를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왼쪽에 전자가 합쳐지는 것처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화학식 여기다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서 잘 외워주시고요. 이걸 뭐 테스트 보진 않을 테니까 각자 한번 외워보시고 앞에 원소 기호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외우셔야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플러스냐, 이가 플러스냐, 상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가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은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유는 있긴 한데 주기율표와 함께 이유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으니까 중증에서는 그냥 외우세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항상 H 플러스예요. 나트륨은 Na 플러스, 칼륨은 K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이 여러 개 있는 거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칼슘 이온은 Ca 이가 플러스. 그다음 철은 Fe 이가 막 플러스. 구리온 Cu 이가 플러스. 마그네슘 Mg 이가 플러스. 그다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가지고요. NH4 플러스 돼 있죠. 암모니아에 수소가 하나 더 붙으면요 이제 양이온을 띠는데 NH4 플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온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들이 여러 개 있는 이온인데 무조건 외워야겠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써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Ag 플러스 이게 이제 은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3가 플러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연은 Zn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바륨은 Ba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납은 Pb 2가 플러스.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는 거랑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음이온 볼게요. 염화이온 Cl-, 플로린과 F-, 그다음 산화이온 O 이가 마이너스, 황화이온 S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다 원자 이온에는요 수산화 OH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산은 CO3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황산은 SO4 이가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질산 이온, 그 다음에 탄산 이온, 그 다음에 황산 이온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오는 거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아이오딘 화이온 I-, 브로민 화이온 Br-, 인산이온 PO4 3가 마이너스, 아세트산이온 CH3 COO 마이너스. 얘가 이제 식초의 주성분. 과망가니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MnO4 마이너스. 얘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좀 외우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 수업이 좀 참고해서 별표 쳐놓고 집에 가서 한번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수소이온 H+, 칼슘이온 CaB 이가 플러스, 나트륨 Na+, 그 다음에 철이온은 Fe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칼륨은 K+, 구리는 Cu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은 NH4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 이가 플러스, 은이온은 Ag 플러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 A3가 플러스, 아연은 Zn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바륨은 Ba 이가 플러스, Pb 이가 플러스 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Cl-, 플로린화 이온 F-, 수산화이온 OH-, 질산이온 NO3-, 산화이온 O 이가 마이너스, 황화이온 S 이가 마이너스, 탄산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이온 I-, 브로민화 이온 Br-, 그 다음에 인산 PO4 3가 마이너스, 아세트산이온 CH3CO 마이너스, 망가니즈산, 과망가니즈산. 왜 과자가 붙냐면 산소가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소가 많이 있어서 과자를 쓰는 거거든요. 과망가니즈산. 그래서 말도 어렵고 좀 외울 게 많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온의 전화하기 보시면요, 이온이라는 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지만 물의 전기 분해를 보시면요, 양극은 음의 성질을 가진 산소가, 음극에는 양의 성질을 가진 수소가 이렇게 각자 다르게 이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온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는 양이온들이 끌려가겠죠. 그래서 전기를 띈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뭐 이온의 특징은 수용 핵상에서 물에 녹아서 전기를 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밑줄 하시면 돼요. 이온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이 전기력을 받으면 여기다 밑줄 하세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은 음극으로,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이온은 양극으로, 여기다 이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요 실험이 이제 148페이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요 간단한 원리는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전하가 분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전극으로 반대되는 전극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요때 그럼 확인이 눈에 안 보이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망가니산 이온 얘가 보라색을 띄어요.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 보라색을 띄어. 그러니까 보라색이 어디로 끌려간지를 보면 아 얘가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보라색인데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극으로 끌려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리 같은 애들은요. Cu 이가 플러스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요 파란색이에요. 그럼 얘는 구리가 섞여 있는 양이온은 파란색이 어디로 가? 음극으로 끌려가겠죠. 그거를 이제 뒤에 가서 실험에 나오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깔을 띠는 이온을 가지고 전류를 흘려서 이제 이온의 전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그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 7, 8, 9, 10번. 지금 이온 같은 경우는 당장 외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6, 7, 8, 9, 10번. 볼게요. 6번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고 했죠.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요 중성 상태에서 음전하가 되겠죠. 음이온이 하나 더 들어오는, 한두 개가 더 들어오는 거야. 기억은 음전하를 띠고 이런 거를 음이온. 7번은요 양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수와 플러스 맞죠? 음이온은 이름은 원소 뒤에 뭐뭐 화이온 그죠? 염화이온, 플로린 화이온 이것이 화자를 붙인다 그죠? 황화이온, 산화이온.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음이온만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입니다. 수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형성된 이온은 H 그리고 수소 이온이죠. 뭐뭐 화는 음이온만 해당된다고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5x. 자, 8번의 가는요. 전자 한 개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가 되겠죠. 가는 이제 식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한 개가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뽕하고 구멍이 한 개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빠져나왔다. 그래서 A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A 플러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두 개만큼의 전하량이 늘었잖아요. 음전하량이. 그래서 요거는 B에 전자 두 개를 얻었다 해서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 이가 마이너스. 산소 같은 애가 되겠죠. 자, 9번은요. 뭐 앞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서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칼륨은 K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Ca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Cu 이가 플러스는 구리 이온이에요. 구리 이온. 플로린 화 이온은요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탄산 이온은요 CO3 이가 마이너스. O 이가 마이너스는요 산화 이온. 그러니까 기본 원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음이온을 붙일 때는 화 이온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지만 원소기호부터 해가지고 원소기호, 화학식, 이온에 관련된 화학식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딱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 외우셔야 됩니다. 알파벳 외우듯이 아시겠죠? 단어 외우듯이. 자, 10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음이온들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음이온을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 철이온은요 Fe 이가 플러스, 칼륨은요 K 플러스, 질산은 NO3 마이너스, 암모늄은 NH4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으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음이온을 쓰시면 되겠고, 음극으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을 쓰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철은요 Fe 이가 플러스, 칼륨은요 K 플러스, 질산은요 NO3 마이너스, 암모늄은요 NH4 플러스. 오케이. 자, 이제 넘겨서 148페이지 이온의 전하 확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별표를 쳐놨든지 뭐 동그라미 쳐놨든지 뭐 형광펜으로 그어놓으시든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이 실험은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부어서 곤약을 충분히 적신다 돼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이 되는 물질을 넣어줘야 돼. 요거를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산칼륨 밑줄을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전해질이고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이온이 되면서. 그래서 질산칼륨은 질산 NO3-죠. 칼륨 K 플러스로 물에 녹아가지고 나눠져요. 이온화가 돼서 이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줘요. 그래서 물이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는 물질, 이런 거를 전해질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은 실험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넣어준 게 그래서 질산칼륨이 NO3-하고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는 게 여기다가 음이온 양이온 한번 써볼게요. K 플러스를 넣어줬어요.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까닭은 전류를 잘 흐르기 위해서 하는 전해질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곤약 양쪽에다 클립을 꽂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방간이산 칼륨 알갱이를 곤약 가운데 홈에 올려놓고요. 4번 클립과 전원장치를 짙게 달린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흐르게 해요. 전원을 켠 다음 곤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과망간이산 칼륨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황산구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과망간이산 칼륨과 황산구리를 넣는 거예요. 과망간이산 칼륨은 마찬가지로 칼륨이 들어가 있고 과망간이산이니까 앞에 했던 MnO4- 요건 아직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요걸 넣어주고 얘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넣어주는 게 이제 가망간이산 칼륨 대신에 황산구리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구리 이가 플러스고 황산은 SO4 이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색깔이 없고 구리가 파란색이에요.
물에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은 얘들은 지금 양이온들이잖아요. 얘네는 음이온들을 제가 다 적어놓은 것들이요. 여기 실험에 참여한 애들을. 그럼 얘네는 어디로 갈까요? 전부 음극으로 이동하겠죠. 얘네는 어디로 갈까요? 다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런데 색깔이 없는 애들은 당연히 투명해서 안 보여요.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들은 구리하고 MnO4-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 변화는 관찰할 수 있겠지. 그치? 파란색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보라색은 양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극이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다. 그러면은 이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이제 나열될 텐데 끌려서 가겠죠? 플러스 극 쪽에는 이제 보라색이 나타날 거고요. 보라색 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음극 쪽으로는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과반간이상 칼륨 왼쪽 보시면요, MnO4가 이제 보라색 줄이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 보이죠? 플러스 극 쪽으로. 그래서 보라색 성분은 플러스 극, 그다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전할 띄는 음이온 MnO4 마이너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황산구리는요, 파란색 성분은 마이너스 극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성분은 플러스 전할 띄는 양이온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구리 이가 플러스. 그래서 위에 실험을 보시고 플러스극 마이너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각 이온의 이동 방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까지 다 따지면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양이온들은 이제 음극으로 가니까 구리랑 칼륨 이런 애들은 음극, 그 다음에 음이온들은 양극으로 가니까 과망간이산이온 MnO4-, 황산이온 SO4-, SO4 이가-, 질산이온 NO3- 이런 애들은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자, 정리.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음이온은 어디로? 양극으로. 그 다음에 양이온은 어디로? 음극으로 이동한다. 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학을 하다 보면요, 이제 실험에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구리는요, 특이하게 얘가 구리가루 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가루는 약간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약간 주황색 계통이 붉은색을 띄거든요. 그런데 얘가 희한하게 물에 넣으면 또 파란색이 돼요. 그리고 구리가루를 불꽃 속에다가 넣어보면요, 얘는 또 청록색, 초록색을 띄어요. 그래서 되게 구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실험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밑에 확인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보라색을 띠는 까닭은 망가니즈산 이온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X. 칼륨 이온은 색을 없어요. 2번. 황산구리가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구리 때문이라고 했죠. 네, 5가 되겠죠. 칼륨 이온과 구리 이온. 칼륨은 K+, 구리는 Cu 이가 플러스니까 다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음극으로 이동하겠죠. 네, 5. 4번에 질산이온, 황산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은요, 질산은 NO3-, 황산은 SO4 이가-, 망가니즈산 이온은 MnO4-. 다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네, 5. 5번.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들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네, 5가 되겠어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의 화학식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쓴다? MnO4- 망가니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가짜를 붙이는 이온은 산소가 많아서 그렇다. 보라색 성분은 어디로 이동한다? 네,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B로 이동하겠죠. B. 자, 140 옆에 볼게요. 149페이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양이온을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음이온을 쓴다. 돼 있죠. 그래서 옆에는 이제 염화 칼슘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양이온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NaCl 한번 써볼게요. NaCl. 얘가 구성된 거는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항상 앞쪽에 있고요, 음이온이 뒤에 있어. 그리고 한글로 읽을 때는 특이하게 뒤에서부터 읽어요. 근데 음이온은 화자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 이온 아니고 염화, 그 다음에 나트륨. 그래서 소금을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염소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염화, 그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 그냥 나트륨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화칼슘 있잖아요. 우리 제설제로 많이 쓰는 염화칼슘.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염화칼슘, 염화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읽는 거고요. 칼슘 이온, 칼슘 양이온, 염소 음이온.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쓴다.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근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꼭 집에서 공부를 꼭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이온의 개수비를 구한다 돼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중등에서는 이제 계산할 일은 없지만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전하량과 개수비가 반대거든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비도 그냥 1대1에서 나트륨 1개, 염소율 1개 이렇게 쓰면 돼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얘는 CA 이가 플러스랑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하량의 비를 일단 먼저 써봐. 어떻게? 2대1. 그지? 그리고 이 지금 물질이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두 개가 있어야 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1대2. 그래서 칼슘은 1개, 염소는 2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CaCl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하량과 개수비가 이렇게 반대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요거는 이제 3학년 이제 화학 반응식 할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가시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보실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Cl2 이제 염화칼슘 얘가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밑에는 이제 개수비 이제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150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제가 숙제는 특별히 학습지를 내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원소부터 해가지고 이온까지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보면 기출문제 파트 있잖아요. 중간 기출문제 거기에 이제 오늘 해당되는 4단원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73에서 아마 87 정도 될 거니까 여기를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뭐 확인은 따로 하진 않겠지만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이제 꼭 해주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요 교재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할 거라서 지금 내신 숙술에서 다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뒤에 문제. 네, 그것도 한번 풀어 놓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에 혹시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단원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를 해서 약간 시험 형식으로, 뭐 시험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풀어볼 거니까 시험 수업 전에 아셨죠? 그래서 책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그 문제는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같이 풀어볼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다음 주는 꼭 2권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간단하게 이제 몇 번 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데요. 기억,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 분자, 이온 등으로 존재한다. 네, 맞아요. 니은 18조 원소를 이루는 원자는 독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죠? 네, 맞고요.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네, 맞아요. 리을,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여기 잘못됐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아니고요.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어서 이제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4번 중성 상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2번은요, 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입자로 존재한다. 맞고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죠.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이다. 맞아요. 답은 4번이네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물이 원자가 되면 수소와 탄소가 되면은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원자가 다른 수로 결합한 물질은 다른 물질이다. 예를 들면 물과 과산화수소가 있었죠. 자, 3번. 요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자, 아까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산소 분자가 두 개로 돼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하나 딱 끼니까 그 탄소가 하나 끼니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됐죠. 답은 자, 3번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 맞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 맞죠? 답은 3번이었죠. 산소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한 종류죠. 네, 산소 원소 한 종류.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이제 종류는 두 가지, 개수는 세 가지. 됐죠? 세 개.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4번은요, 두 가지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해서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한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숨을 못 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연탄가스라든지 글램핑 같은 거, 캠핑 같은 거 하면서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은 기체가 되겠고, 나는 이산화탄소고 우리 몸에 무해하죠. 그래서 같은 탄소와 산소로 같은 종류로 돼 있지만 개수가 달라서 다른 물질이 되고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내용이에요. 가는 일산화탄소, 나는 이산화탄소 맞고요. 니은 가의 화학식은 CO, 나의 화학식은 CO2.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네, 기억니은 디귿 다 맞고요. 리을은요, 가와 나는 같은 종류의 원자이기 때문에 성질이 같다가 아니죠. 개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4번에 4번이고요. 5번까지만 할게요. 6번까지만 할게요. 5번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1번이요. 물, 에탄올, 암모니아. 2번은 네온이 틀렸고요. 3번은 헬륨과 아르곤이 틀렸고요. 4번은 아르곤이 틀렸고 5번은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이런 애들은 이제 이온으로 결합돼 있어서 분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6번은요. 가는 우리 아까 했죠.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럴 때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이제 A, E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A는 E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B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번에 A 이온은 양이온, B 이온은 음이온. 네. A 원자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A 양이온. 네, 맞아요. B 원자는 B 이온보다 전자가 한 개 더, B 원자는 잃었으니까 전자가 한 개 더 적겠죠. 네, 답은 4번이네요. 네, A E가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겠죠. 5번은요. 가와 나에서 플러스 전하량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네, 플러스 전하량이라는 거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를 좀 외우시면서 풀어보시는 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받을게요. 아시겠죠? 실력 판단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는 다음 주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을 볼 건데 시간 안 들어도 되겠죠? 바로 볼게요. 위에다가 이름을 꼭 써주세요.